딱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안 풀려지는 거가 많아. 오해하는 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단정 건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변하는 거지. 제도 정비하면서. 따라서 초기는 통일신라의 그런 글씨를 연장하겠죠. 통일글씨와 연락한 거가 그때 당나라풍, 아까 최치원이 주로 그 보고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양순 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안진경, 우세남 이런 것보다는 구양순 글씨가 날카롭고 비석세기가 좋아. 비석의 새기기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 고려가 보면 거의 다 이제 구양순체, 일변도 이런 거가 더 많고, 그리고 고려 기질에 호전적이고 막 날카롭고 이런 거가 좋지, 부드럽고 이런 것은 잘 안 맞거든. 그 조선이나 좀 맞는 것이지. 그래서 초기는 구양순체가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중기는 탄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때 뭐 무신정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 거를 찾는 거야. 따라서 최초로 이런 것을 많이 우리 자가풍, 우리 고유의 그 한국 서예풍 이런 것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다시 저는 그 조명부채를 들여오죠. 그래서 여말 그 선초에는 이 조명부채가 바로 성설체잖아요. 성설체가 우리나라를 거의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참 그 여러 가지 서예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서예만 해서는 또 안 돼. 여러 가지 사학인 이런 그 역사도 알아야지 되고 막 알아야지 되거든요.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그때 고민한 불교들을 너무 많이 믿다 보니까 너무 그 타락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을 갖다가 세워야지 돼요. 그게 바로 그 원나라에서도 조명부는 저번에 시간에 말했었지만 송나라 황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나라 가가지고 이전 변절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조명부가 사귀고 있었던 그 7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망원당에서 충선하게 같이 교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 사람들이야. 그래서 남성은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주자를 통해서 성리학이 완성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다가 국가 이념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나라에서 약간 반동이겠죠. 그죠? 근데 충선왕도 거기 갔었을 때는 좀 반동 기질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생각하면 반동이지. 중국에서 보면. 그죠? 따라서 새로운 이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명부를 성리학 이런 것을 갖다가 들여오다 보니까 조명부 사체가 들어온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신진 사대부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 신진 사대부들은 지금 말로 하면은 개업하니까 그 당시 주가 아니겠죠. 그죠? 주는 왕권 저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지. 거기에 이성계를 얻고 같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선 성리학이 조선의 국시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조명부 사체가 그때 여말선초까지 이어져 왔다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 뒤에 조명부 사체를 연구하지 않으면 조선서예를 모른다 하는 얘기야. 그건 일단 조선시대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작가를 보면은 고려 초기는 아까 같이 구양순체 이게 다 구양순체를 해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서로가 특색이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구양순체를 어느 A 서실이 있다고 하면 A 서실에서 구양순체 쓰는 사람이 배웠다. 그러면은 그 서실에서도 조금 차별성이 있죠. 남자, 여자 아니면 또 기량에 따라서 좀 차별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가 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B 서실 써도 만약 똑같이 구양순체 썼다고 하면 거기도 그러겠죠. 근데 B 서실에서 A 서실 보면은 A 서실 구양순체는 다 똑같아요.
A 서실에서 B 서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A, B를 다 내놓으면 다 고양순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똑같이 써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더 성정을 나타내고 특징을 나타내고 거기서 내 창작 요소를 찾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도토리처럼 기저귀처럼 서로 싸워. 내가 맞다. 이거는 위에서 보면 한심스럽지. 그래서 좀 넓게 보고 큰 대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다 보면은 누구나 봐도 다 구양순체라고 그래. 그죠? 근데 특징은 서로가 다르죠. 그다음 타전의 대표작은 문수원 중수계예요. 이게 이렇게 무너졌어. 무너졌을 때 요 탁본, 요가 그때 남아 있는 거.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왕이지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뭔가 조금 그 한국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보고 또 연구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토착화, 우리 정체성을 밝히는데 더 좋은 거죠. 왕이지체가 똑같이 썼다 안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고려 말기에 와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송설체,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글씨예요. 요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글씨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념이 강하고 또 어떤 왜냐면 성리학 때문에 그래. 조선은 내내 성리학이잖아요. 그 성리학 때문에 동학도 일어났고 등등 여러 가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심학 등등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념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고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철학이겠죠. 사람의 그 철학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에 따라서 미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원불교의 그 종사하는 그런 그 사람을 정렬하고 그래. 우리 수녀 이렇게 하듯이 그걸 정렬하고 그래. 근데 그 정렬은 그 밑에 까만 치마에다가 위에 하얀 그거 있죠. 그 입은 사람들이 정렬들이야. 근데 그게 조선에서는 최고의 미인이었을 거라고. 그죠? 그 복장이. 지금 보면 어때? 촌스럽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지. 물론 다 의미는 다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철학 이런 데서 심리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조선에 상당히 많이 끼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조선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특히 임진왜란 이런 거가 상당히 그런 걸 한번 크게 다치면은요 사람이 왜 살까 하는 거야. 중국의 일본의 전이소도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패망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기서도 중국 정통서예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열심히 했었고. 근데 패망됐잖아. 패망되니까 더군다나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고 나서 이런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냥 이런 어떤 폐허된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믿었던 거가 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붕괴라는 두 글자를 쓴 거가 지금 그게 쇼시인데 그 붕괴가 바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그 유리창 깨진 거, 파편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걸 형상화시킨 거야. 그런 것이 바로 일본 전이소도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거가 2차 세계대전만 안 일어났어도 계속 우리나라처럼 정통 이런 걸 썼겠지. 그래서 무슨 계기가 있다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거가 뭐냐 이런 것을 찾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욱 성리학이 더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왕, 이태계하고 율곡 뭐 이런 저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더 옳은 삶이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도 그럼 우리 거는 뭔가 이런 거가 자꾸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성설체라는 거는 조맹부체. 조맹부체가 호가 성설이에요. 같은 거. 그냥 뭐 추사체가 뭐 김정희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추사체는 알고 김정희체는 모른다 그런 거지.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거는 이게 뭐 밑에 거 이런 거 생겨? 아 참 어렵다. 아까 뭐 이런 게 없었었죠. 이렇게 네 자씩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탄연체, 송설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네 글자를 맞추려고.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뭐가 좀 이상해? 아 죽겠네. 자, 그래서 아까 그 고려 말에 송설체가 유행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조명부체. 그러니까 이거 송설체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은 그 당시 최고의 그 문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은 조건 못 잡아. 싸움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세조가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선 아까처럼 임진왜란 이렇게 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고유색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의 처음 발로가 바로 한석봉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가 참 애매한데 요걸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소위 말하는 그 동국진체라고 좀 들어봤습니까? 자, 이거 동국진체 이것이 참 문제거리가 많은데 저도 한국 사람이죠. 아까 뭐 중국 사람 같다며. 근데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프라이드가 있고 한국에 어떤 서체가 있고 한국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동국지체는 내가 보면 이런 식이야. 우리 옛날에 그 좀 약간 못 살았을 때 그때는 왜 그 저 쓰레기통에 이렇게 저 시멘트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저 집 앞에, 그죠? 그럼 남의 집에 그 바나나 껍질 넣고 내 앞에다가 놓는다. 우리도 이런 거 먹었다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랬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걸 못 사먹고 비싸고 잘하는데 하다못해 그 옆집 보면 이제 그게 있어, 껍질이. 그러니까 우리도 걷다 그걸 놓는 거야. 그럼 나이 보면 우리도 먹었다는 뜻이. 근데 안 먹었잖아, 그죠? 동국진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동국진체 말은 좋아.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고유 서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동국진체가 고유 서체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동국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해도 안 되죠. 왜 그냥 그 내용이 우리나라 그 성서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된 글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된 글씨가 과연 뭔가 이걸 찾아본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이서윤순 이광서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광서라고 해서 이광서의 동국진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뭐 학회에서도 막 그렇게 막 해요. 난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나도 그걸 인정해주고 싶어. 고유명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말로 풀어야지 되지 고유명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 제일 먼저 이거 꺼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감성 최완수 선생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진경산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진경산수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라고. 진경산수가 참 좋아. 우리나라 참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회화가 쭉 그 몇천 년 내려오면서 그 시기만 진경산수야. 경제 거기 할 때 거기만 진경산수냐고. 그럼 다른 시기는 뭐라고? 거기에 명칭을 져줘야 되니까. 너무 국수적이고 우리나라 것처럼 아까 바나나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남이 봐도 객관성이 있고 누구나 통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문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끌고 나가고 이걸 고유색을 넘어 하고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어거지가 되잖아. 학문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 나이가 들수록 노탐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가 바로 그거라. 말년을 잘 보내야지 되는데 말년에 가장 그 5점 남기는 거가 노탐이야. 그럼 여태까지 자기 살아왔던 것만 잘했다고 하고선 그것만 주장하려고 하는 거. 저도 늘 그렇게 경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뵙는 게 제가 철학적인 강의를 죄송합니다. 동국진체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제 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말기는 바로 이걸 전부 다 우리나라 금성문의 대가라고 하는 김정일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기라성 같이 대표적인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딱 진짜 정점을 이룬 이런 것만 살펴보면 이런 거 아주 그냥 지금 요 국보로 되어 있어요. 예쁘죠 이게? 요게 바로 그 조명부채야. 예쁘고 수려하고. 아 이게 왜 이게 없었던 게 이게 막 새겨집니까? 참 이상하네. 엔터키를 한번 쳐보시면. 엔터? 그러다가 또 좀 완전히 또 뭐 그냥 내비둘래. 하던 거마저 없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조선 중기 그 한석봉 이게 말한 그 천자문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획일적이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과거제도 보기 용에 좋은 거지. 과거제도에 글씨 잘 썼다. 예술적으로. 그건 낙점이야. 시험까지 못 알아봐.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이 우주지 글씨 보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쓰면 잘 알아. 근데 이걸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썼어. 그건 무슨 자인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그냥 불합격이지 뭐.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명나라 왕 장필 뭐 이런 사람이 아주 그 광초소 대가고 아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이 가가지고 장필 그런 그 광초소 이런 걸 들여왔어. 사문난적이라고 다 뺏길 뿐더러 그 사람 귀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광초소를 막 미친 듯이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신이 미친 듯 돼야 돼요. 점잖게 유학적이고 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미친놈은 나라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통솔이 안 되지. 그럼 그건 사문난적. 따라서 옛날 사회는 인성을 하고 저게 한다고 할수록 그 정부의 필요에 맞춘 것이다. 그다음 한글 어떤 특강하고 나면 꼭 그 얘기해요. 서사상국 하려고 하면 30년 걸리고 7살, 6살부터 들어가서 뭐 몸을 깜찍히 잡고 잠정을 없애고 그렇게 쓴다고. 아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진 찍자는 얘기거든. 옛날에는 컴퓨터 인쇄기가 없었어.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지 고단히 써야지 임금이 잘 볼 거 아니야.
로봇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개성적으로 이렇게 썼다. 아니잖아, 그럼. 그게 잘 썼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왕들, 또 황후들 이런 글씨 보면은요, 그 성정이 나타나. 굵고 부서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서사상군 거의, 글씨는 거의 일정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인성계가 마치고 저기 하는 것은 옛날 시대고 지금은 예술 시대로 나가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옛날 것은 옛날 시대로 해서의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의를 내리고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것이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다행이네요. 이해해줘서. 몰라요 그럼 나 어떻게 이광사는 그 이름만 뭐 그렇지 글씨는 글쎄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광사는 가장 그 높은 것이 뭐냐면은 처음 서결이라는 걸 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없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 이론을 썼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글씨가 남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이론 열심히 피고 저기서 그 전에 없었잖아요. 추사 이후로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역사를 쓸 때 이 시대는 서예 보급기예요. 아, 몇백 년 됐는데 옛날에 역사 보면 몇백 년 그 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추사 이후로 지금까지 서예 보급기라고. 그 중에 국전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아마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이론이 나오고 서론이 나와줘야지만 그게 인정을 받는 거라고. 이론이 없고 실기만 쭉 했었으니까 보급한 거잖아. 계속. 그지? 명명만 유지한 거잖아. 추사 이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야. 그럼 내가 아무리 글씨를 못 쓰고 그러더라도 2000년 이렇게 21세기 초에 광록이라는 사람이 중국 가서 최초로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의 서예 이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개시키고 물꼬를 터줬다. 그 한 줄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글씨 남아, 그지? 그렇습니까? 여기에 글씨 잘 쓴 사람들 안 남아. 잘 먹고 잘 살아간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사람 보면 김유정이 본본부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라면을 먹었는지 스파게티를 먹었는지 누가 알아? 작품만 남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성취도 이런 걸 또 뭐 큰 걸 보고 하고 나면은 자그만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천작 인작이라고 그래. 사람이 주는 자기는 인작이야. 하늘이 줘야지. 하늘이 주는 자기가 천작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천작을 받길 원하지 인작을 받길 원하지 않아. 막 끝나니까 제가 막 그냥 뭐 감히 큰 소리 막 치네요, 그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조선후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어린애가 보면은 이거 보면은 정말 못 썼다고 그러는 거지.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워낙 미인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말로는 이상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진짜 미인 딱 나타나면요. 그럼 끝이야. 거기가 벌써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 결점이 있는 거야. 쟤는 예쁜데 뭐 다리가 어떻고 뭐 벌써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요건 빼놓고 이거 다 국보로 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이거 말년의 글씨거든요. 아까 그런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사회는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는 것인가? 대답하지 마세요. 실용서예는 선서자이고 예술서예는 서예가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대답하지 말고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요것 좀 하나 좀 저거 해주실래요? 요거 왜 이런 표시가 나오는지. 이건 필요 없고 아까도 다시 넘어가지고 파일 하나 그 개인전이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 이건 꺼. 따로 파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요거 세 번째.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나씩 내려가겠죠? 안 내려가나? 이거는 안 돼? 안 된다네. 그럼 전체 화면 해가지고 그냥 전체 화면은 이거는 되잖아. 이거 페이지 다운으로. 이건 안 되나? 뭐야? 올 리가 없어. 이거 고다니까? 아닌데? 아니, 아무튼 하나만 하면 어쩌고 한 방향이면 되겠죠. 요건 제가 그 95년인가? 그 했는데 서론만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서론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고 한 거를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 다 보면 이게 제발이야. 그리고 그때 이 도록이 제일 많이 팔렸어. 거기서 팔린 게 아니라 서점에서. 그때 이화문고 저기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아주 전라도 이런 데서 많이 사갔대요. 그래서 왜 가냐니까 교재로 삼는다고. 이게 교재로 충분히 이게 전부 다 제가 지은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심화설 있잖아. 그거 놓고선 제가 내 관점을 쓴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광로봉 사회관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옆에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글씨, 이런 재발이 중요해요. 글씨를 쓰면 손으로 익히는 뭐 숙련된 뭐 기교 뭐 아무튼 이런 이런 것도 아까 뭐 유의 이런 거 하나놓고선 의제필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밑에 제가 이렇게 어떤 건 한글 한문으로 어떤 거는 이렇게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재발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씨 쓰는 것보다 재발할 시간이 더 걸렸어. 글 짓는 시간이. 이거는 하다가 저기가 좀 삐뚤어졌어. 그래가지고서 담배불을 지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더 멋있다고 참 보면 웃겨.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재발의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인터넷 보면 이거 뭐 거의 다 많이 나오잖아요. 제 거는 뭐 다 보면 노출이 다 됐어. 창피해 그래서. 하나하나 뭐 요게 그거에 대해서 쓴 거야 이게. 저번에 왜 중국서에서 할 때 얘기했었죠. 진운, 당법, 송의, 원명태 그죠? 했었잖아. 진나라 때는 운을 숭상하고 당나라는 법도를 숭상하고 송나라는
의치를 승상하고 뭐 형식미 승산